사실 중에 사람들의 생각도 사실 중에 하나거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미소 가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다가 자신의 느낌을 얘기했어. 어떤 느낌을 얘기했냐면 그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 입장에서는 사실 데이터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데이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상품 홍보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저 사람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내가 사실이라면. 내가 사실이면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린 거죠. 홍보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로 접근했어야 돼. 근데 이 사람 홍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판단을 잘못 내린 거지. 이걸 먹어야 될 사람인데 안 먹게 된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이 사람은 이 느낌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서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의 느낌은 현재 존재하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존재했어.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했다는 거지. 그럼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의 느낌은 틀렸지만 네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기분 나쁘구나. 기분 나쁜 건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너 왜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해, 그걸? 기분 나쁜 건 어떻게 해? 그 나쁜 건 사실이라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지금 너는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멈춰버립니다. 네.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느낌은 가짜야. 그 느낌은 가짜야.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상황인지에서, 차이적 상황인지에서는요, 자연적 상황인지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의 감정과 의식에 관한 그 요소가 하나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상황인지는 힘들어. 사실 파악이. 정치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 발표를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뭔지 그 국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실제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인지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인지가 있는데, 영상 표현과 언어 표현이 있죠. 요즘 이제 영상 표현이 났어요. 영상 표현은 두뇌 영상 시청 정보 순으로 가고, 언어 표현은 두뇌 언어 경청 정보 순으로 규모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사실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의 의식, 그러면 인간의 의식 정보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좀 달라서 그 자연적 상황인지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게 바로 차이.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사실이 있겠죠. 개인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이야기니까.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적 사실에도 욕구가 있어요. 사연도 있고. 근데 이제 사회적 상황은 좀 더 큰 덩어리로서 본다고 하면 개인적 사실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죠. 상황인지. 상황인지는 아까 말한 대로 자연적 상황인지가 동일하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욕구인지입니다. 태도와 언어 표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구가 가장 크고 그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은 안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냥 안 믿는 게 좋아요. 왜? 그럼 여러분 괜히 마음에 걸림이 좀 생기죠. 믿지 않는다는 게.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안 믿는다.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설명하면 그때서야 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첫째,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진짜로 마음에 있는 말, 즉 사실이다. 근데 당신이 그 한 말에 그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찾아봤을 때 그 근거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당신이 알지 못한 근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주장한다면 당신이 모르고 있는 거는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지. 만약에 모르고 있는 근거를 내가 제시했다면 지금 이 주장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냐. 당신도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냐. 네,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당신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못 믿는다. 그건 이해가죠? 네, 이해가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니까. 네. 두 번째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죠. 아니, 의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요. 두 번째는 어떤 다른 제약 때문에. 자, 그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나하고 얘기할 시간은 1분밖에 없어. 그럴 때는 추상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즉 상위 개념만 얘기하기 때문에 하위의 세부 정보들을 의도적이 아니고 시간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누락 패스를 시키죠. 근데 사실은 내가 판단할 때 이 정보가 있었어야 돼. 근데 우리 둘이 주어지는 물리적 시간은 뭐 10분밖에 없어. 그럼 나는 그 사람 머릿속에 여기 당신의 감정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내가 지금 언어 정보로만 못 듣죠. 근데 이 감정은 다시 또 욕구에서 나오죠. 그럼 욕구 정보도 못 듣지. 내가 당신의 말을 믿으려면 감정과 욕구까지 다 알아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잖아. 근데 또 욕구는 어디서 나와? 상황에서 나오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이제 태도하고 언어 표현에서는 표현하고 욕구하고 배경까지 다 같이 포함되는. 이게 바로 욕구인지의 문제. 그래서 개인적 사실을 이해할 때는 바로 언어와 표현 정보를 감정과 욕구로 확대시키고 다시 이것을 욕구와 배경으로 확대시킨다면 우리는 사실인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인지라는 것은 잘 봐요. 내게 들어오는 정보는 대부분 어떻게 들어와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말로 들어오죠. 아니면 태도로 들어오죠. 태도 아니면 말, 두 가지죠. 태도 아니면 말, 태도는 이게 생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이게 들어온 정보에 내게 들어온 정보의 정부야. 근데 이 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뒤에 감정과 욕구는 훨씬 커. 내가 숨겨져 있는 정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욕구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 또 욕구와 배경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걸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게 들어온 이 자극정보 하나만 가지고 뭘 믿어요? 딱 하나만 믿을 수 있죠.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진실이다. 그렇지만 너의 진실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믿는 이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생기는 결함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굉장히 상대가 싫어하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싫어하죠. 제가 얼마나 위장을 잘하겠어요. 저는 그 유사한 행동을 했다가 굉장히 좀 저 이거 엄청난 위장술을 발휘해서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말투나 행동이 그런 경우가 맞아. 예. 조사하는 사람, 검사에 예,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가 그 말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이제 과대 위장술이 생겨가지고요. 상대방이 말하면 엄청 잘 들어요. 예, 저 한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진짜 잘 들어요. 엄청 막 질문도 잘하고 막 다요. 속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도요. 탐색형 질문하고 호기심형 질문하고 달라요. 탐색형은 막 추적하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몰라서 묻는 듯 하는 거 있죠.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상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호기심형 질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좋아서 막
설명. 네.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저는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거를 다 찾아갖고 그게 내 호기심을 진짜로 발동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 가서 온통 뒤져요. 제가 하는 짓이 꼭 그래. 항상 그 짓을 해. 네. 오류가 없군. 그러니까 오류에 많이 안 빠지죠.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온 그 코인 사업 한다고 롯데호텔 가가지고 설명을 듣는데 그때 내 지식이 좀 부족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날 내 컴퓨터를 썼거든. 화면을 빔을 연결했는데 내가 이거 검색하니까 화면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맞다. 복제가 아니고 그 확장 있죠. 빔 연결할 때 확장으로 띄워놓고 여기서는 막 계속 검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 회의 1시간 동안 다 찾아가고 전부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점 다 찾아내가지고 그 마지막 시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발표 시간에 이제 그 문제를 다 정리를 해서 냈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 큰 회의에서. 그리고 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때 내가 만약 안 찾았더라면 그 당시 회의가 전부 글이 투자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밝혀낸 게 거기서 막 그때 그 ICO 만드는 거, ICO가 난 뭔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 그때. ICO 다 찾아내서 그 개념들하고 그다음에 코인 이동 절차, 코인 발행하고 한 모든 절차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당시에 ICO 성공률이 거기서는 거의 뭐 90%를 봤거든요. 딱 찾아보니까 5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고 그 문제점 다 밝혀내가지고 내가 그 방향을 잡았죠. 그 당시에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안 찾았더라면 그냥 투자 방향이 결정됐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연 인지입니다. 네. 사건 정보가 있고 추구 과정이 있고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건 정보와 추구 과정 욕구 사이에 사연이 숨어 있죠. 사연을 파악하고 나면 잘잘못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개인적 사실을 파악하면 상황을 인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욕구를 인지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사연을 인지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